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역사적으로 돌파한 그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황소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인데요. 새롭게 역사를 쓴 K 증시 이제 7,000포인트로 다가설 수 있을까요? 6,000포인트를 돌파하는데 이 1,000포인트가 올라갈수록 그 시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가증권 시장이 역사상 가장 빠른 상승 속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로 넘어갈 때는 한 4개월가량이 소요가 됐고요. 4,000에서 5,000이 3개월, 그런데 5,000에서 6,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게 단 한 달 만에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5거래일 만에 무려 1,000조가 껑충 증가한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는 탄력을 더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루 동안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포인트를 봤을 때 100포인트가 올라가는 게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 올해 역시나 수익률이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39%, 지금은 더 올랐고요. 코스닥도 24%가량의 상승 추세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브라질과 대만 그리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2.6%가량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서학개미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더 상단에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증시로 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 예탁금이 111조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거래 융자도 31조, 그리고 활동 계좌가 1억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5천만 국민인데 1인당 계좌가 2개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많은 돈, 유동성과 대중들이 참여하는 개인들이 이끄는 장세가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도 지금 크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6,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시가총액도 5,000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지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요. 우리나라 증권사보다 글로벌 IB에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유가증권 시장 8,000선까지 열려 있다고 봤고요. JP모건도 7,500으로 지금 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증권이 7,900 그리고 NH키움 한국투자증권까지도 7,000은 그냥 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상단을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근거를 보니까요. 반도체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AI 인프라 캐펙스가 확대되고 그리고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의 순이익 추정치가 1년 동안 봤을 때 급등하면서 지수의 밴드가 당연히 상승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8,000이나 7,000을 가는 것은 아니고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평가받던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더 보완돼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와 AI 실적이 지속적으로 잘 나와야 되는데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대외 리스크를 우리나라가 잘 좀 타게 했을 때 그럴 때 8,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이 과열일까요? 우선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과열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공통된 근거들을 본다면 기존의 시장이 상승했던 것과 지금의 분위기가 그 근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Z스코어와 그리고 EPS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Z스코어가 어떤 거냐면 우리 시장이 지금 과열 국면에 들어갔는지를 수치를 계산을 해서 그래프로 지금 구현을 한 것입니다. 이 초록 색깔인데 이 초록 색깔 위로 올라갈수록 과열 국면이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 오히려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이 한눈에 확인이 되시죠? 왜 이러냐면요. EPS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으로 그리고 금리가 저금리 시대라서 유동성으로 올리는 장세가 아니라 시장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 EPS가 상향 조정되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더 매력적인 밸류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 7천 그리고 8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PER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3년 평균이 10.4배고 지금도 10배 구간 전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고밸류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반면에 EPS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6년 59% 그리고 내년은 더 좋습니다. 64%까지 높여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 이후에만 지금 EPS가 올라가면서 최대 41%까지 추가 상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주가가 재평가돼야 된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재평가돼야 된다라는 게 현재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장의 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적 전망치의 상승의 50% 이상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요. 25년에 29%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53%, 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들어있는 IT 업종의 유동 시가총액이 지금 50% 이상 쏠려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산업재와 금융, 특히나 금융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 기대감 속에 유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와 같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 들어있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IT 쪽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이어가면서 삼성이 20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했고 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산 총액이 2천조. 그러니까 코스피에 지금 5천조이지 않습니까? 40%가량의 영향력을 이 두 종목이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상승했을 때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거겠죠. 시장에서는 AI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HBM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이어가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평가로 이어지는 멀티플이 재평가되는 그러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지금 30만 원, 하이닉스 160만 원의 목표 주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잘 가면서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 내주고 있는데 과연 이 6,000포인트 달성 모두 다 즐기고 있을까요? 그건 아닌 듯합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가 되면서 반도체 기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체감 지수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제외했을 때 이익 전망치는 단 2% 증가에 그치기 때문이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금 6,000포인트 가긴 했는데 체감 코스피는 3,900에서 4,000선에 그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보게 됐을 때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의 GDP랑 비교했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버핏 지수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수가 지금 얼마만큼 구간에 도달했냐라는 지수인데 현재 180%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00%만 넘어도 고평가인데 지금 역사적으로 과열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불황이 지속되고 있죠. 체감 경기와 지수가 괴리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반도체만 잘 가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가 잘 가니까 외국인은 또 포트의 리밸런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매도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 포모 현상이 나오면서 B2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이끄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내일 새벽 우리 시각으로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당분간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엔비디아가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깐부 파워가 지속될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상세라는 이야기 요즘에 참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사실 증권가에서 매년 연말마다 시장을 전망할 때 내년에는 종목 장세일 것이다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종목 장세였고요. 이 종목을 잘 선별하고 섹터를 잘 선별하는 눈을 키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